이번 시간에는 스태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메인 클래스를 잠깐 보면 퍼블릭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했었고, 그리고 보이드 메인이라고 해서 메서드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한 적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해야 할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스태틱이라는 키워드예요. 스태틱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이 스태틱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시작하자마자 바로 메모리에 생성이 되어서 뉴를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예제 코드에서 스태틱이 붙은 것들을 검색을 해보면 먼저 6번째 줄에 public static integer b라는 변수가 하나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스태틱 보이드 테스트라고 해서 테스트 메서드에 스태틱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태틱 보이드 메인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메인 메서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잠시 그림으로 그려보면 영역이 스태틱 이렇게 세 개로 나뉜다고 했었었죠. 근데 지금까지는 스태틱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택과 힙에서만 그림을 그렸었고, 이제 오늘에서야 스태틱 영역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일단은 우리 친구들이 자바에서는 꼭 기억해 주셔야 할 부분이 이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는 메서드는 메서드이기 때문에 스태틱이 붙고 안 붙고를 떠나서 누군가 호출, 사용이라는 명령을 해줘야지만 동작을 하는 게 메서드의 원리예요. 그래서 코드상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는 저 메인 메서드를 호출하는 문장이 있다라고 상상을 하면서 작업을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스태틱이 붙은 메서드나 변수들은 뉴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당 클래스 명점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현재 메인이라는 메서드는 스태틱이 붙은 메서드이고 해당 클래스의 이름이 스태틱 개념 01 기본 이론 1이기 때문에 스태틱 개념 01 기본 이론 1.main 이렇게 호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메인에 이렇게 매개 변수로 스트링 배열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커맨드 창에서 실습을 할 때 우리가 작업을 하는 부분이고, 특별히 이제 자바나 웹에서는 저 메인에 어떤 인자를 전달하는 연습은 특별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 메인을 이렇게 호출이 되고 있다라고 상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인 메서드가 스태틱 메서드이기 때문에 해당 클래스 명점 메인으로 호출하게 되는데 전달할 인자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널이라고 표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일단 1단계 스태틱이 붙은 키워드들이 스태틱 영역에 할당되는 게 제일 먼저 실행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먼저 b라는 변수가 스태틱이 할당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스태틱 영역은 아무래도 스태틱이 붙으면 모두가 올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b라는 이름의 변수가 얼마든지 중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표시를 할 때 클래스 명점 그 스태틱 변수 명으로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를 들자면 테스트 01.a 이렇게 b죠. b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고 사각형 박스에 클래스 영역에 선언된 변수이기 때문에 값이 자동 초기화돼서 0이라고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스태틱 보이드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코드상에서 스태틱 메서드를 호출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스태틱 영역에 표기는 하시되 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택 영역에 그림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빈 껍데기로 메서드는 호출이 되면 스택에서 동작을 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 동작을 하지 않은 상태야 라고 표기를 하면 훨씬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스태틱이 붙은 메인 메서드 그려야 되겠죠? 워낙 클래스명이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본 이론 1 점 메인 이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무조건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붙은 변수와 메서드가 스태틱 영역에 할당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는 순차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호출되는 게 메인이라고 했었어요.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어디에? 스택 영역에 메서드가 호출이 됐으니까 호출된 메서드를 그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호출된 메인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메인은 자동 호출이에요. 시스템적으로 원리상. 네. 그리고 이제 메인에서 천천히 윗줄부터 아랫줄까지 그림을 보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테스트 01.b 테스트 01에 이렇게 변수에 직접 접근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 b라는 변수가 스태틱 변수이기 때문이에요. 단적인 예시로 우리 너무나 자주 애용했던 system.out.println을 보면요, 이 out이라는 변수도 시스템이 클래스이니까 시스템 뭐 s는 new system s.out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클래스 명점 변수명 바로 접근이 가능하죠. 얘도 예컨대 스태틱 변수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시스템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out이라는 클래스가 여기에 변수로 존재한다. 근데 이 out이 대상 프린트 스트림 클래스 거예요. 그러면 프린트 스트림 아웃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스태틱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사용할 때에는 system.out이 가능했던 거라고 이렇게 조금씩 문법을 확장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태틱이 붙은 변수의 이클립스 상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약간 이탈릭체예요. 지금 A랑 B를 비교했을 때 B는 살짝 기울어진 거 확인이 되시죠? 그렇게 구분도 가능합니다. 아웃도 살짝 기울어져 있는 거 확인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테스트 01.b라는 것은 여기에 직접 접근하라는 거예요. 스태틱 영역에. 그래서 0이었던 데이터를 10으로 표기를 바꿔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10. 그래서 출력을 하면 1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스태틱으로 생성된 변수와 메서드는 new가 필요 없이 클래스 명으로 직접 할당할 수 있다. 왜? 이미 메모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자, 반면에 A라는 변수는 스태틱이 붙어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 친구들이 테스트 01.a라고 하고 싶지만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이처럼 오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일반 클래스 변수이기 때문에 스태틱이 안 붙은 변수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 얘를 또 그림을 그려보면 메인에 있는 거니까 T1 그려주시고 테스트 01을 이제 그려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고민이 돼요. 테스트 01은 요소의 개수가 총 3개입니다. 변수 2개, 메서드 하나인데 방금 스태틱이 붙은 애들은 스태틱 영역의 그림을 그려놓은 상황이거든요. 실제 스태틱 영역에 선언되어 있는 변수들은 다시 그리면 안 돼요. 그래서 T1, 테스트 01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면 얘는 힙에 new 했을 때 오로지 A만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 주소가 T1에 저장이 되는 요런 형태라고 상상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T1.a에 20을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저장된 상황이에요. 이렇게. 자, 근데 재미있는 게요. 방금 스태틱 변수라고 했었던 B 있죠. 이 B는 스태틱 변수는 클래스 명점으로도 가능하고요. 이처럼 new를 통해서 생성한 이 변수, 객체 변수를 통해서도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그림으로는 사실 표현하지 않는 게 맞아요. 이 영역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아닌데 문법적으로 허용은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실제 여러분들 화면에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노란 줄이 지금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스태틱 변수들은. 그래서 마우스 오버를 해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the static field test 01.b, 이제 스태틱 변수인 테스트 01의 b는 should be accessed in a static way, 즉 스태틱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만 한다, 사용했으면 좋겠다. A와 다르게 B는 너가 스태틱 변수를 해놨으니까 클래스 명점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생성된 객체 변수명으로 접근을 안 했으면 좋겠어. 실제 구분이 정확히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해요. 하지만 문법적으로 허용은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변수를 좀 더 다시 정리를 하면, 퍼블릭 이거는 이제 변수를 얼마나 접근을 허용을 범위를 지정할지에 대한 여부이기 때문에 이걸로 따지지 않고요. 영역으로만 봤을 때 이렇게 클래스 영역에 선언된 변수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넌 스태틱 변수, 즉 스태틱이 안 붙어있는 변수와 스태틱이 붙어있는 변수, 사실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영어로 표기하면 이렇게 클래스 영역에 선언할 수 있는 변수의 종류는 두 가지예요. 클래스 영역. 선생님, 클래스 영역이 뭔가요? 그냥 메서드 바뀌면 전부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클래스 영역, 요 밑에도 클래스 영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non static 변수와 static 변수를 국어적인 표현으로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얘는 인스턴스 변수라고도 부르고요. 스태틱이 붙은 변수는 클래스 명으로 접근한다고 해서 클래스 변수, 이렇게 또 한국어적으로 표현을 하곤 합니다. 이거는 용어적인 부분이니까 암기를 했다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